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 이란 참전 초읽기 이스라엘이란 중동 전면전 번지나 현재 시각 929일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헤즈볼라 수장이 제거되고 이스라엘 국경에 탱크 집결 등 중동 전면전이 곧 발생될 걸로 보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해당 영상을 제작합니다. 네타냐후 역사적인 전환점 하메네이 보복수단 총동원 이란 개입된 중동서 전면전.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시나르에 이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까지 제거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 현지 시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지난 27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친이란계 이슬람 시아파 저항의 축 단체 수장들이 차례로 공격받자 이란의 본격적인 참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그어왔지만 이란이 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후 영상 연설을 통해 나스랄라는 이란 악의 축의 중심, 핵심 엔진이었다면서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의 국민을 대거 살인한 이에게 보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스랄라가 만일 살아있다면 헤즈볼라의 역량이 빠르게 회복됐을 것이고 적들은 이스라엘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역사적인 전환점에 이른 지금은 위대한 날들이라고 자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향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아야톨라 정권에 말한다.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사악한 이스라엘 정권에 맞서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나스랄라의 피는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확전의 우려를 표시하며 중동 병력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스랄라가 살해된 데 대해 정의 저스터스의 조치라고 두둔했지만 휴전 요청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동시에 보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헤즈볼라 지휘부의 비밀회의가 열린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다이에 지역을 공습해 헤즈볼라 수장인 나스랄라를 비롯해 주요 지휘관들을 몰살시켰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64를 암살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인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던 수장 제거에 이란은 즉각 보복을 공언했으며 이란군 레바논 파병까지 언급됐다. 이 경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을 넘어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스라엘군은 28일 현지 시각 전날 헤즈볼라 지도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디히에를 정밀 공습해 수장 나스랄라 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영상 연설을 통해 나스랄라는 이란 악의 축의 중심, 핵심 엔진이었다며 북부 주민을 안전히 귀환시키고 영내 힘의 균형을 바꿔놓는 등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나스랄라 사무총장이 순교자 동지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은 보복을 천명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과 자랑스러운 헤즈볼라 지원에 나서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며 사악한 이스라엘 정권에 맞서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나스랄라의 피는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임시 휴전을 촉구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스랄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조처라며 환영 성명을 내놨다. 이란은 오랫동안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시리아 예멘 이라크의 세력들, 이른바 저항의 축을 통해 이스라엘과 대리전을 벌여왔다. 헤즈볼라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력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결투장을 던졌다. 이스라엘이 확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남은 행동은 테헤란 폭격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란 내에선 파병 얘기까지 나온다. 이란 관리인 모하마드 하산 악타리는 이날 MBC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레바논의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 레바논과 골란 고원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분명히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란 속사정이 간단히지만은 않다. 개혁파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방의 오랜 경제 제재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관계 개선에 나선 참이다. 이 때문에 이란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헤즈볼라나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다른 무장 세력을 통해 대리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디 애틀랜틱은 이란이 어떤 반응을 택하더라도 자신이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인프라가 파괴되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테헤란에는 서방과의 새로운 협상 시대를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갈등 예방 기구인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프로젝트 디렉터 알리 바이지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란 정부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란은 지난 7월 페제슈키안 대통령 취임식에 온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스라엘에 암살당한 일과 관련해 보복을 천명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조용히 헤즈볼라를 재건하는 데 집중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며 하마스와 달리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포위되어 있지 않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이란 동맹국 국경을 통해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가능성 점점 커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헤즈볼라 지도부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망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8일 현지 시간 오후 미국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영상 연설에서 나스랄라는 이란 악의 축의 중심 핵심 엔진이었다며 그를 제거한 사실을 정당화했다. 이거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릴 것이라며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긴 팔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언급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F-15I 전투기 편대를 띄워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다이에를 공습한 다음 날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28일 발표했고 헤즈볼라도 공식 확인했다. 이란과 그를 중심으로 한 무장동맹 저항의 축은 보복 의사를 밝혔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성명에서 나스랄라의 피는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영내 모든 저항군은 나란히 서서 헤즈볼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한편 헤즈볼라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헤즈볼라는 즉각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와 요르단강 서안을 향해 9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다. 예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잔해는 예루살렘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은 나스랄라 제거 이후에도 레바논 북부 공습을 이어가는 한편 북부 국경을 따라 탱크와 병력을 배치하며 본격적인 지상전 준비에 나섰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병력을 레바논 국경지대로 이동시켜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격화하면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중동 전역이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갈등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독일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등 분쟁 당사자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C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동 지역에 미군 배치를 증강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 중이다. 중동에 약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은 아직 추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면서도 휴전할 때라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 중재에 주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나스랄라 제거가 바이든 행정부와 이스라엘 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휴전한 협의에서 이견을 보였고 두 나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불만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투명성 부족에 좌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암살 전면전 촉발 위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64를 제거했다고 28일 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올 7월 3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아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피살된 지 약 2달 만의 일이다. 이로써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추객서스 어브 리지스턴스 양축인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수장이 모두 암살됐다. 그 정점에 있는 이란은 영내 모든 저항군은 헤즈볼라를 지원하라며 사실상 다른 친이란 세력으로의 확전을 예고했다. 이란과 함께 저항의 축이 겨냥하는 미국까지 개입하는 전면전이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성명을 통해 나스랄라와 함께 최근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던 알리 카라키 헤즈볼라 남부 사령관 등 테러 집단 헤즈볼라의 다른 고위 지휘관들이 전날 공습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나스랄라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회 다이에의 주거용 건물 지하에 있던 헤즈볼라 본부에서 회의를 하던 중 정밀 공습을 받았다. IDF는 헤즈볼라 최고 간부들은 이스라엘 국민을 상대로 테러 활동을 조율하고 있었다며 작전명을 새 질선 오더라고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나스랄라의 죽음 뒤 첫 공식 발언에서 역사적 전환점 히스토릭 터닝 포인트이라며 그는 테러리스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며칠간 상당한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중동의 맹주 이란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나스랄라의 죽음을 확인하며 가자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레바논과 그 굳건하고 명예로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과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스랄라의 죽음은 친이란 세력으로의 확전을 촉발할 조짐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무슬림들을 향해 레바논 국민과 자랑스러운 헤즈볼라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정권에 맞서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란은 이날 이란형 명수비대의 아바스 일포르샨 부사령관도 전날 공습에서 나스랄라와 함께 숨졌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이번 암살에 대해 이스라엘이 수년간 표적으로 삼은 살인 중 가장 크고 중대한 사건이며 중동 전쟁을 상당히 확대시킨다고 해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헤즈볼라의 주요 후원자 이란과 미국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지상전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IDF는 레바논 국경을 넘어 헤즈볼라를 제거하는 소규모 작전을 시작하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미국 ABC 방송이 29일 2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 스파이에 뚫렸나 헤즈볼라 지도부 순식간에 괴멸. 이스라엘이 27일 현지 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있는 헤즈볼라 본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공습 이후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을 비롯한 헤즈볼라 지도부와 연락이 끊기면서 이들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 내부의 공포를 더 확산시켰다. 앞서 지난 7월 30일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을 공습해 헤즈볼라 최고위 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를 암살했고 이달에는 베이루트를 또다시 공습해 헤즈볼라 정예 특수부대인 라드완 여단의 총사령관인 이브라힘 아킬 등 지휘관 약 16명을 제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헤즈볼라 대원들의 주요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파하는 일도 있었고 베이루트의 주택가 전자제품 매장으로 위장한 헤즈볼라의 무기 창고이자 안전가옥을 폭격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공격으로 헤즈볼라는 많은 구성원을 잃었고
통신도 마비되면서 내부 구성원 간 소통 제한은 물론 이스라엘 당국에 추적당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스라엘 정보 분석가 로넨 솔로몬은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통신 시스템을 뚫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추적 능력이 있을 것이라며 헤즈볼라가 모든 통신을 바꾸는 데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기존 통신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통해 레바논 시아파의 상징적인 인물인 나스랄라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분석했다.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의 헤즈볼라 전문가인 힐랄 카샤는 나스랄라는 레바논 시아파의 상징이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끝장내려 한다면 그 상징을 없애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0년 경력의 이스라엘 고위 정보 소식통도 과거 이스라엘은 나스랄라 암살을 피했다. 국가 원수를 암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목표로 이란 혁명 수비대 주도로 창설됐다. 그간 수많은 고위층이 암살돼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왔다. 헤즈볼라 내부에서도 이들은 추적할 수 없는 유령으로 통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 회동하는지, 이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지도자 제거 작업을 착착 이어왔다.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의 카샤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헤즈볼라 내부에 침투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침식당했는지의 문제라며 이스라엘 측 정보원의 헤즈볼라 침투 가능성을 제기했다. 헤즈볼라는 원래 작은 단위로 긴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었지만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이후 조직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정보원이 침투할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2019년부터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레바논의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2020년 베이루트 대폭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면서 헤즈볼라 대원들을 유혹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카샤는 레바논의 빈곤은 이스라엘을 위해 활동하는 스파이들의 온상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빈곤이 헤즈볼라 지휘체계 추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다만 아직 헤즈볼라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리나 카티브 연구원은 헤즈볼라는 분명 큰 타격을 받았고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맞이했다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지휘관이 남아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군 지휘관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헤즈볼라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양을 발사하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습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도 레바논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철수령을 내리고 있다. 이날 영국 외무부 산하 영연방 개발사무소 FCDO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에 있는 영국 국민은 지금 떠나라. 여러분은 이용할 수 있는 다음 비행기를 타라면서 레바논에서 떠나는 비행기에 더 많은 영국 국적자가 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베이루트 노선 항공기 운항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자국민의 탈출을 위한 항공권 확보에 나섰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상업용 항공편이 제한된 상황에서 캐나다인들이 탈 비행편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이 있다면 제발 레바논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레바논에서 출국 지원을 원하면 대사관에 등록하라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